네, 여기는 금호동 23구역이라는 곳이고요. 네. 공공재개발로 지금 묶여있는 지역인데요. 집이 이제 굉장히 한 40년 좀 넘었고, 네. 거주한 지도 그렇게 오래됐어요. 네. 근데 이제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고는 묶여있지만, 네. 상가 쪽에서 반대가 극심하고,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된 지역이에요. 이제 너무 반대가 많아서 네. 상가 쪽은 다 반대고 네. 이제 사시는 분들은 하고 싶고 약간 그런 지역인데 네. 너무 오랫동안 분쟁이 심해서 네. 여기를 계속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고 다른 데를 좀 옮겨야 깨끗한 하는지. 데를 가야 할지 여기를 계속 네. 투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지. 알겠습니다. 주변에 너무 상가가 많다 보니까 재개발과 관련해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고민이 네. 되시는 것 같아요. 네, 네.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인사 나눠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시청자분님의 그 고민이 혼자만의 고민은 아니에요. 맞아요. 굉장히 많은 사람들 서울 지역 안에 고민인데 네네.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일반 재개발에서 진행이 되었었어요. 벌써 10년도 더 됐죠. 네네. 그렇다가 해제를 됐단 말이에요. 네. 해제의 원인은 누구보다도 그 주민들에서 반대 의견 때문이죠. 네네. 그게 가장 큰 해제 이유예요. 네. 어쨌든 해제가 됐는데 두 번째로 제가 설명할 것도 있지만은 이 해제된 구역을 공공이 들어와서 개입을 해서 네. 여기서 공공이라는 게 뻔하잖아요. LH공사나 SH공사나 이렇잖아요. 네. 우선 공공 재개발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게 네. 일반 재개발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다 하는 거예요. 거기 있는 조합원들이. 네. 그런데 거기에 뭐 어떤 이유에서든 뭐 사업성이 별로 안 좋다든가 뭐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재개발 진행이 굉장히 좀 무리가 따르고 잘 안 될 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정책인데 네. 공공이 개입을 해서 네. 주민과 공공이 같이 공동 사업을 하든지 또는 공공이 주민들한테 전체 위임을 받아서 사업을 하든지 그 대신 이 지역에는 그만큼 용적률이라는 거 아시죠? 네. 용적률을 높여줘요. 네.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여지면 건물을 더 지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 사업성은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네.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용적률에서 120%까지도 더 높여줘요. 네. 그러니까 사업성은 분명히 좀 더 좋아져요. 네. 분명히. 그러면은 이 공공이 개입해서 첫째, 사업성이 좋아진다. 네. 좀 더 좋아지는 거예요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사업 기간이 굉장히 좀 짧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. 공공이. 네네네.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네. 또 단점이 뭐냐면은 네. 용적률을 그냥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높이고 나서 임대주택 있죠. 네. 임대주택을 종전보다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. 네. 단지가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똑같은 땅에 세대 수가 예를 들어서 뭐 30평대가 500세대 있는 단지가 있다고 쳐요. 네. 그런데 120%를 더 늘려가지고 네. 예를 들어서 뭐 한 600세대 정도가 되었어요. 그럼 높이도 올라가겠지만 그럼 단지는 좀 더 복잡해지겠죠. 단지는 좀 더 밀집해질 거예요. 그렇죠? 네. 이런 현상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공공은 사업성이 도대체 안 나오는 지역을 어떻게 하든지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네.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제도라서 네.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 하는 첫 번째가 주민의 의지예요. 이건 방법이 없어요. 금호 23구역도 조만간 아마 이 구역 지정을 해서 공공으로 갈 거냐 말 거냐 네. 하는 구역 지정 전 단계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그것이 어떤 동의를 해서 갔었을 때 동의는 어느 정도 구역 지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. 네. 근데 문제는 그걸 되더라도 이제 사업 시행자를 또 지정하고 해야 되거든요. 네. 그거 못하면 또 이게 전부 다 무산이 될 수 있어요. 이런 자체가. 아직은 뭐라고 이야기하기
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입지가 별로 좋지도 않고 입지가 굉장히 사람들이 아이 나는 저 동네 별로 안 좋아해 이 위치 별로야 할 정도로 입지가 안 좋으면서 사업성이 안 좋다면은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아마 진행을 하려고 할 거예요. 네. 그런데 금호 23은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 구역이에요. 네. 네. 그 구역에서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구역일수록 예를 들어서 자 압구정동이나 강남 쪽에 무언가가 하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공재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.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를 할 거예요. 그렇죠. 왜? 밀집지 하잖아. 그렇죠? 네.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지. 네. 아니 우리가 임대주택 싫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임대주택 그렇게 늘리는 거. 이러기 때문에 돈 많은 지역 그리고 많이 인기 있는 그런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이런 공공재개발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돼요. 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. 그 진행은 명쾌하지 못하다. 아직은 삐그덕대고 있다. 이게 지금 현재의 공공재개발의 서울 시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. 네. 그다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마찬가지예요. 이게 사업이 처음 시작하면서 공공이 얼마 해줄게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면서 이제 공공사업자가 지정되고 그래야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나오고 해야 되잖아요. 네. 지금은 계략적인 것만 대충 있는 거고요. 그림만 있는 거고. 그러면은 그렇게 갔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. 재개발이라는 것이 있고 재건축도 있는데 이러한 네. 정비 사업은 투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. 그렇죠? 네. 네. 그리고 나오는 수익 금액이 있죠. 투자는 갖고 있는 땅이라든가 건물을 평가를 해서 이 평가한 것을 돈으로 안 갖고 그대로 내놓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다음에 공사비도 내놔야 되고, 그죠? 네. 네. 금융 비용도 내놔야 되고요. 네. 인금 뭐 기타 등등 사무실 운영비 이게 전부 다 투자되는 돈이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런 반면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수익금은 조합원이 해당되는 조합원 분양가가 있죠. 네. 그다음에 일반 분양가가 있죠. 네. 네. 이거 두 개 다 합친 게 수입이잖아요. 네. 이게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. 이게. 네. 네. 그런데 일반 분양가가 굉장히 유동적인 거예요. 뭐냐? 아파트 가격이 10억 하다가 15억이 됐어요. 네. 이 지역에 예를 들어. 네. 그러면 10억일 때 일반 분양가는 그럼 우리는 한 8억이나 뭐 9억 해야지.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그럼 뭐 7억 해야지 아니면 8억 해야지 뭐 이렇게 짰다고 쳐요. 그런데 사업 기간 중에 가격이 올라버린 거예요. 주변이. 네. 그럼 8, 9억에 분양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럼 예를 들어 12억이고 13억이고 분양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면 조합원 부담금은 낮아지겠죠. 네. 네.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너무 좋아지죠.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물건은 프리미엄이 그만큼 더 올라가겠죠. 네. 이해 가시죠? 네. 네. 그런데 아파트가 반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? 그러면 조합원 부담은 더 늘어나죠. 네.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더 떨어지죠. 네. 그렇죠? 그러면은 종전에 나는 내가 조그마한 거 갖고 있는데 이게 종전에 한 5억 줄게 하더니 10억 준다는 거야. 네. 그러더니 가격 떨어지더니 이제는 10억이 아니라 6억 준다 그러고 나는 막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거든요. 그것이 가격이 하락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 하락 시기에 맞물리면은 그런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이 진행이 삐그덕대는 구역이 많이 나타나요. 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우리가 투자를 했는 이 금액 중에 공사비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이 공사비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. 네. 그래서 몇 년 전에 공사를 할 때는 요 정도면 될 거야. 그랬는데 요 몇 년 사이에 공사비가 갑자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1조면 될 거야. 그랬던 게 갑자기 1조 3천억이면 되면 1조 5천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. 네. 그렇게 올라가면 주민들 조합원 부담금은 더 늘어나겠죠. 그렇죠. 네. 더 늘어나면은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구입하겠죠.
그것까지 감안해서 가야 되니까 조합원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은 더 떨어져야 되겠죠. 네. 자, 이런 현상이 두 번째 체크예요. 자, 정리하자면 첫째,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사업성이 좋은 주민들 동의 있는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다. 네. 그런 지역은 자체 재개발로 한다. 네. 근데 재개발이 잘 안 됐던 구역들 중에 사업성이 잘 안 나오거나 그랬던 구역에서 공공이 개입해서 하려고 덤비는데 그래도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은 이 재개발에 대해서 했었을 때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종전보다는 좀 더 사업성이 좋아졌구나. 그렇게는 느끼지만 그 동네에서 거주한다고 했을 때는 다 짓고 난 다음에 입주했을 때는 임대주택도 많아졌고 그만큼 따닥따닥 붙어 있게 되고 밀집도 가요. 그렇게 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위치가 좋은 데서는 공공재개발을 거의 다 반대를 한다. 그럼 이런 공공재개발이 건모 23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반대 세력이 어쩌면은 당연한지도 모르는 거예요. 그렇죠? 네. 입지가 아주 나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. 네. 그렇기 네. 때문에 요 공공재개발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. 근데 이 또한 공공재개발을 선정할 때 처음에 이제 모집을 하잖아요. 네. 그때가 권리산정 기준일이 돼요. 그 말도 아시죠? 네. 네.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구입하는 거는 그게 없어요. 조합원 자격이. 네. 그것도 네. 체크를 해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주민들은 좀 답답하죠. 네. 그 현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에 따라서 또 두 번째가 있다. 그럼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있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더군다나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죠. 그러면은 공공이 개입을 하더라도 공공이 몇 년 전에 개입했었을 때는 이 정도면 될 것이야. 이 정도 조합원 분양가면 될 거야. 조합원에게 이 정도 부담하면 돼. 했던 것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? 좀 더 부담을 해야 되겠죠. 네. 그러면 또 반대될 확률이 높죠. 그래서 지금 여기는 구역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은 뭐를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. 지금 상황이. 어찌됐든 현재 상태에서는 이래라 저래라고 정하기는 어렵고요. 네. 법적 규정을 충분히 좀 찾아보시고 네. 하나 정도 팔아도 된다면은 파시고요. 네. 네. 그렇지 않으면 1차적으로는 우선 구역 지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